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 밤새도록 뒤척이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고 되뇌는 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오랜 친구의 섣부른 충고, 배우자의 차가운 한마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데,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리고 그 생각은 밤새 우리를 괴롭힙니다. 목끝이 아려오고 주름진 손을 꼭 쥐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옛날,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남긴 짧은 우화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안개 낀 강 위에서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강 위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얀 안개가 강물 위를 덮고 세상은 온통 뿌옇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강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쾅! 노인이 탄 작은 배를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노인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노인은 상대방 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가? 이렇게 대낮에 남의 배를 들이받다니. 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은 불끈 쥐어졌습니다. 노인은 상대방이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부주의한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상대방 배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상대를 붙잡고 따져 물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 안을 들여다본 노인은 멍하니 서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줄이 풀린 채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온 말 그대로 빈 배였던 것입니다. 노인의 입이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방금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가슴 가득 끓어오르던 분노가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화를 낸단 말인가? 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토록 치밀던 화가 배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비웃음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의 빈 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무시했다.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떠밀려 내려오는 빈 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자식을. 그 아이도 지금 자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이들 키우는 걱정, 경제적인 부담.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줄이 풀린 배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서운하게 한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도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불안,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심코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고단한 삶에 떠밀려 안개 낀 강물 위를 정처 없이 흘러가다 우연히 당신과 부딪힌 것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싫어하나 보다. 효도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저 아이도 지금 자기 삶이 버거운가 보다. 저 아이도 마음은 오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가 보다.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도 지금 몸이 불편해서 여유가 없나 보다. 저 사람도 나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만 마음속에 품어도 우리 가슴을 태우던 화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도 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장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남을 빈배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배는 다른 배와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배가 파손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데 라는 고집이 단단히 박혀 있으면 누군가 나와 부딪힐 때마다 큰 소리로 울립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고집을 비워내면 세상 그 무엇과 부딪혀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주름진 손을 펴보십시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펴면 손은 더 편안해집니다. 화가 날 때 기억할 세 가지.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강물을 뒤흔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감정의 화살을 거두십시오. 상대의 행동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상태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빈 배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지킵니다. 둘째,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누군데 감히.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빈 배처럼 낮추면 세상에 나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셋째, 안개 속에서는 기다리십시오. 시야가 흐린 안개 속에서 섣불리 노를 저으면 배만 상합니다. 오해가 있을 때, 상황이 불분명할 때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빈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화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믿으면 세상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저 흘러가는 빈배로 여기면 세상은 고요한 강물이 됩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해는 뜨고 집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바람은 불어옵니다. 세상은 그저 흘러갑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그저 세상이라는 강물 위를 흘러가는 빈 배일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혹은 오랜 세월 묵혀둔 서운함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그 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가만히요. 그 배 안에는 당신을 해치려는 악의가 가득 찬 사공 대신 그저 길을 잃고 떠도는 고독한 영혼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똑같이 외롭고, 당신과 똑같이 불안하고, 당신과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영혼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빈 배로 대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배처럼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름진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천천히 거쳐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